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보통신과 신소재에서 세 번째 반도체와 신소재 파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반도체와 신소재 파트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체의 특성과 활용이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 소자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고체의 특성과 활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의 특성과 활용은요, 세 가지의 부제로 나눠집니다. 먼저 고체의 에너지 띠, 그 다음 반도체, 초전도체가 있는데 문단이 3개, 3개, 5개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체의 에너지 띠 파트는요,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아무 에너지나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준위만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죠. 그 주위로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전자가 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층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바로 이 얘기예요. 전자는 아무 에너지나 가지지 못한다. 즉 일정한 준위만 가질 수 있다. 여기 쌤이 그려놓은 이러한 일정한 에너지 층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런 원자들이 점점 모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의 원자가 있을 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원자들이 여러 개 있다면 이쪽에 있던 층은 또 이렇게 중첩이 되겠죠.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그럼 세 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중첩이 될 거예요. 자, 언뜻 보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얘는 전자는 꼭 정해진 부분에서만 있고요. 절대 중첩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같은 에너지 준위라 하더라도 조금씩 비켜가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 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띠가 두꺼워지면서 점점 더 많아지면 이렇게 메꿔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점점 모이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개 있을 때 갈라지다가 점점 그 갈라진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에너지 띠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띠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허용된 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체 내의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띠다라는 거죠. 쌤이 좀 전에 그렸을 때 이렇게 그 에너지 준위에 맞게 고체들이, 즉 여러 원자들이 있을 경우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띠를 이룬다고 했었죠. 이러한 띠가 바로 허용된 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띠 간격은 뭐냐면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면 두께를 가지게 되지만 이 부분, 띠와 띠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띠 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전자 띠는 무엇이냐? 허용된 띠 중에서 전자로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 띠예요. 이 부분이 가전자띠가 되는 거죠. 이 위에 부분이. 자, 이게 가전자띠가 되는 것이고, 자, 전도띠는 뭐냐면, 가전자띠의 위에 전자가 비어있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띠인데요. 이쪽 영역으로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원자핵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차원의 문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자들이 쌓여서 각각의 어떤 층을 이루는 띠, 이런 띠를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허용된 띠라고 했고요. 이 띠와 띠 사이, 이런 띠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띠 간격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제일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테두리 부분, 이 부분을 가전자띠라고 한다 했고요. 마치 차원의 문처럼 전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쪽에 존재한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띠라고 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쌤이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 A, B, C의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A는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죠. 전도띠는 전자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전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A는 가전자띠긴 한데 뭔가 이 영역 안에 전자가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는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물체는 바로 도체가 됩니다. B는요, 가전자띠와 전도띠의 띠 간격이 AC보다 가장 크죠. 얘는요, 쉽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차원의 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전자가 흘러야 전류가 통하는데 얘는 쉽게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부도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자, C는요, 가전자띠와 전도띠의 띠 간격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틈이 부도체에 비해서 좀 작죠. 얘는요, 조건에 따라서 쉽게 전도띠로 전자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의 도체다라는 의미로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방금 그림으로 살펴본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를 한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전자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고 일부만 채워져 있거나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서 연속적인 띠를 이룬다. 방금 우리 그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워져 있는 준위와 채워져 있지 않은 준위의 띠 간격이 없었죠. 그래서 전자가 쉽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도체는요. 가전자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었다. 가전자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었고요. 띠 간격이 매우 커서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옮겨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도체는 역시 가전자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지만 띠 간격이 부도체보다 작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서 흐르게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이 작아진답니다. 어? 왜 그럴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열을 받게 되면은 가전자띠의 전자가 열을 받으니까 막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류가 쉽게 흐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의 전기 저항은 극소량의 불순물, 전압, 빛, 자기 등의 외부 자극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전지 기억하십니까? 태양전지에서 태양광에 의해서 광전 효과로 인해서 이 전자들이 흐를 수 있다는 거 배웠죠? 거기에 쓰인 것도 바로 반도체예요. 여기 바로 빛 있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가전자띠의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서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파악을 해보면요.
양공이라는 것 들어봤죠? 양공이 한 몫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씩 읽어볼게요. 외부 자극을 받은 전자는 전도띠로 이동하며 자유롭게 이동한다. 가전자띠의 끝에 있던 하나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의 구멍, 즉 하나의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양의 공간, 그래서 양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양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자리로 전자가 이동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즉 여기 A 부분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워줬어요. 그러면 A가 빠진 부분이 또 양공이 되겠죠. 그럼 마치 양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던 양공이 오른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로 전자가 이동하면 양공이 반대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즉,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를 메꿔줌으로써 이쪽에 양공이 또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도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초전도체는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도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작아집니다. 반도체랑은 달라요. 도체는 온도가 내려갔을 때 전기 저항이 작아지지만 반도체는 어땠어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은 작아졌었죠. 자,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전도 현상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물질의 그렇죠.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에요. 전기 저항. 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저항이에요. 이러한 전기 저항이 0이라면 하나도 전력 손실이 없이 쉽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자, 임계 온도에서는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체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도선을 만들면, 자, 초전도체는 조금 전에 저항이 0이 되는 물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도선을 만들면 큰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력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저항이 없기 때문이죠. 자,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초전도체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자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석이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A라는 초전도체가 있다면 이 자석의 자기력선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A라는 물체 안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내부에 외부 자기장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밀어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밀어내는 거. 즉,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두면은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낸다라는 거죠. 이러한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자석은 초전도체 위에 떠있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기보상 열차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오늘 한번 배웠던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도체, 그다음에 부도체 개념을 하면서 반도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도체는 뭐라고 했죠? 가전자띠에 전자가 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이어져 있거나. 맞죠? 그리고 부도체는요. 가전자띠의 전자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 채워져 있는데 가전자띠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지만 위에 전도띠까지의 간격이 굉장히 컸었죠. 얘가 전도띠라면. 그런데 반도체는 가전자띠의 전자가 다 채워져 있지만 전도띠까지의 간격이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쉽게 얘네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최종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